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늘 네오쌤 10월 4일장 좀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장 중인데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어요. 오늘 뭐 한 몇 프로죠? 한 10% 가까이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3%대, 2%대로 현재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계속 고점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게 되면은 아마 오늘 또 신규로 매수하신 분들은 내가 또 물렸나 라고 하면서 또 자책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오셈에 대한 고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라도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오셈이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최근에 이 YC나, YC, 네오셈, DI, 이런 식으로 HBM이다, CXL이다, 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반도체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고, 이 수강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꽤 이런 조정폭을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종목들 안에서 이 반등이 올 때 어떤 종목이 더 수급이 쏠리고 어떤 종목이 더 강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런 종목을 찾으면 저는 단연코 이 네오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결국 투자 심리, 이 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어떤 반도체 주들보다 이 네오셈이 현재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반도체에 대해서 시장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봐. 그러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저는 네오셈을 무조건 좀 지켜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테지만 예전에 고점에서 매수를 했는데 물려가지고 아직까지도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 상승을 나타냈던 건 결국 외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의 좀 특징이긴 한데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죠. 이 외인들이 사느냐,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외인들이 파느냐, 그럼 주가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다 어쩔 수가 없지만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보다도 외인들의 세력들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외인들의 자금에 우리가 좀 반응을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이 외인들의 수급이 과연 지금 어떤 기조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흐름들을 볼 때 최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들도 꽤 많은 매수를 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 현재 거래소에서 특정 매수와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만 보면은 이 신한투자에서 매도량이 꽤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결국에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현재 글로벌 시황이 매일매일 좀 변동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황적인 부분들도 이 네오셈을 또 같이 봐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관계에서 매도에 대한 압박을 주더라도 이 외인들이 다시 또 살아 돌아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나는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어디에서 이제 타점을 좀 잡아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이걸 좀 정신없으니까 좀 지우고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이 네오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렸었고 영상으로도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오셈이 최근에 이 저점 구간에서 이 반등이 나올 때 너무나 명확하게 이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 건 맞아요.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려보자면 이 네오셈을 저도 항상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이 저점을 깨고 이 8월에 지수가 급락이 나올 때 한번 저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 후에 한 번 더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나올 때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제가 이때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런 개미굴에 조심해라. 이게 뭐냐면 이런 저점이 깨지다 보면
기존 네오셈을 단타 치려던 사람들 혹은 네오셈을 장기적으로 들고 있는 기존 주주들의 매도가 이런 개미굴에서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인들의 매도가 나갈 때 이 밑구간에서 다시 한번 외인들이 잡고 끌어올린 건데 지금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런 신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렇게 저점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한번 볼게요. 이 구간. 그쵸? 그리고 이 구간을 좀 같이 봐야 하는데 이게 과매도 구간, 그쵸?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20포인트 이하로 좀 떨어지면 이거는 매도가 너무 과했다. 과하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추세가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과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매도 심리가 그래도 강하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이 될 뻔 하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가에 대한 가격은 내려갔는데 뭐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지표는 올라갔죠. 그렇다라는 건 주가의 가격은 내려갔지만 매도 심리가 약해졌다라는 건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을 나타낼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시그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는 지금 현재 이런 파동적인 부분을 볼 때 현재 이 3파동에 대한 부분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상승 파동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윗구간에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은 제가 최고점으로 대략 15,000원에서 16,000원 구간까지 좀 약간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 가격대에서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매도를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럼 15,000원 구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자주 보는 이 키움증권 차트로 다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 구간이 이 정도 구간. 절대 짧지 않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많이 남았다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에서 물려 계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뒤에 흐름이 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좀 신호를 제가 오늘 오전장에 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이 끝났거든요. 이렇게 한 파동이 끝났는데 지금 더블탑을 만들었어요. 더블탑. 이 더블탑을 만들고 현재 조정이 오는 건데 이 조정이 올 때는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단기 고점 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기조가 보다 현재 고점, 이전의 전고점, 신고가를 단기간 안에 뚫고 올라가는 건 힘들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만들어내는 단기 고점에서는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저점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 라고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네오셈에 대해서 현재 이런 직사각형 추세, 그러니까 WT 패턴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 반대로 이 M자형 패턴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이렇게 저점 이탈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단기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잡고 고점 신호를 잡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을 좀 같이 봐도 결국 금리 인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으로 앞으로 경제가 또는 지수가 한번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 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을 가장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이 네오셈뿐만 아니라 아마 반도체 주들이 낙폭이 꽤 크게 나오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우리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저는 갈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네오셈의 타점들, 그 네오셈에 대한 시황들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항상 공유해 드릴 거고 타점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네오셈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다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네오쌤이라고 문자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타점들, 그러니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법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여러분들이 정말 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다 좀 정리를 해놨고, 이거 제가 세팅해 놓은 이런 기법들도 제가 어떤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런 자료들과 그리고 지금 상승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항상 우리가 공부하고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그리고 커뮤니티 방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나갈 거니까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오쌤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저와 박프로와 함께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안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앞으로 저와 함께 네오쌤 같이 이끌어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